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출신의 신디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 기적 같은데 쉽게 한국에 온 게 아니거든요. 제가 어떻게 한국에서 공부하게 되었는지 사연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 한국어를 알게 된 것은 인도네시아어로 더빙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서였습니다. 한국의 사극 드라마였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한국이란 나라가 과거에는 저런 모습이었고 저런 음식을 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문화였지만 흥미진진한 드라마의 내용과 함께 한국이란 나라에 관심이 생겼어요. 어느 날 친구가 한국어로 된 드라마를 같이 보자고 했는데 한국어를 듣자마자 뉘앙스나 억양이 너무 재미있고 흥미로웠습니다. 소리는 예쁘게 들리고 제가 흔히 들을 수 없었던 소리라서 신기했어요. 그 당시 제가 일본어를 배우고 있었는데 한국어가 너무 궁금해서 한국어의 알파벳인 한글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일본어보다 글자가 너무 쉬워 보였어요. 저는 너무 신기해서 한글이라는 언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한글은 인간의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고 미음은 입 모양을 닮았으며 이응은 발음할 때 목구멍이 열리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죠. 이처럼 한글은 발음과 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학습자가 발음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저는 하나하나 글자를 익혀갈 때마다 한글이 목 모양에 따라서 만들어졌다고 들어서 제 목이랑 모양을 보면서 익혔어요. 너무 쉽고 재미있게 한글을 익혔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문자를 만드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복잡한 언어적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해주었죠. 읽기와 쓰기를 더욱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깊이 들어가면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기본적인 것을 익히는 것은 세계 어떤 언어보다 더 쉬웠습니다.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같은 글자가 익히기에 어려웠어요. 게다가 한자까지 있어서 일본어에 비해 한글이 너무 쉽게 익혀졌죠. 그래서 한국에 가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어로 말하는 사실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문법도 너무 재미있었고 한국어는 표현 방법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내 감정을 표현할 때도 한국어는 하나의 감정을 정말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었죠. 문자 메시지에서 글만 읽어도 이런 느낌의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힘들었겠다 같은 글을 보면 나를 위로하고 싶어 한다는 기분이나 감정을 알 수 있었어요. 한국어는 내 감정을 쉽게 표현할 수 있었고 표정이나 이모티콘 같은 것을 보지 않아도 이런 감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인도네시아어는 제가 인도네시아어를 쓰는 사람이지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언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법이나 이런 것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배우기 정말 힘들었어요. 게다가 인도네시아어는 글자로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워서 직접 앞에서 말하면서 표정을 봐야 그 느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이런 신기한 언어에 매료된 것 같습니다. 처음 한국어를 배운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반응은 대체 그런 나라의 언어를 왜 배우냐는 것이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한국어 공부를 하였는데 혼자서 몰래 숨어서 공부했거든요. 친구들은 글자가 신기하다고 말은 했지만 왜 그런 걸 공부하냐고 차라리 일본어를 배우지 이상하다고 좀 놀리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지금과 다르게 한국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한국어를 배우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어학당이나 학원도 거의 없었고 독학이나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어를 배우는 게 너무 즐거웠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많이 봤는데
드라마 속에 나오는 한국의 풍경이나 문화들은 아시아를 잘 모르는 저를 매료시켰고, 그렇게 한국에 푹 빠져 있었던 덕분에 언어를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 1년 휴학하고 한국으로 유학하러 갔어요. 대학에 입학한 것이 아니라 한국 대학에서 하는 어학당으로 어학 연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갈 준비를 했고 드디어 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들뜬 마음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부모님은 한국을 잘 모르셔서 괜찮을지 혼자 외국에 나가는 것에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얼마나 여자가 살기 안전한 나라인지 자료를 정리해서 보여드렸고 부모님은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마음을 굳게 먹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긴 시간 비행기를 타고 드디어 한국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던 저에게 처음 도착한 인천공항은 정말 너무 멋졌습니다. 짐을 찾아서 밖으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주변에서 드라마에서만 듣던 한국말이 들려왔어요. 그 순간 저는 상상만 하던 한국에 도착했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인천공항은 대단히 컸고 무척 깨끗했으며 공항에는 안내해주는 로봇들이 돌아다녀서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학교 기숙사에서 머물러야 해서 지하철을 타러 갔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지하철은 공항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감탄하였습니다. 더위나 추위도 상관없고 눈과 비 등 이동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요인에 제한 없이 서울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다니 너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대중교통도 별로 없고 안전하지 않아서 친구들과 함께 타야 했어요. 혼자서 처음 타보는 한국의 지하철은 너무 놀라웠습니다. 처음 지하철로 내려갔는데 저는 안전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그 유리벽 같은 게 이름이 뭔지도 몰랐는데 철로 쪽으로 그런 게 있으니 안전해 보였어요. 이렇게 승객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대중교통이란 너무 현대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내부가 말도 안 되게 청결했고 정말 좋았던 것은 인도네시아의 도시철도는 다음 역을 제대로 안내해 주지 않아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창문을 잘 보지 않으면 제대로 내리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지하철은 스크린에 역 이름도 잘 알려주고 안내도 잘해줘서 놀라웠습니다. 정말 처음 경험하는 한국의 대중교통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에도 느꼈지만 한국의 대중교통인 버스와 지하철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정말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한국은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는 활기차고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이나 옷도 너무 멋졌습니다.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인 제게도 한국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한국은 참 좋은 곳이었고 활기차고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저희 한국 어학당에서 수업은 매우 즐거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하다 보니 굉장히 능숙해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학교에서도 학교 밖에서도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실력이 조금씩 향상되었고 점점 더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특히 한국어의 발음과 억양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언어를 잘하는 것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하다 보니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살다가 세계 여러 나라 사람과 만나는 게 즐거웠습니다. 어학당 주변은 다양한 카페와 음식점, 그리고 쇼핑할 곳들이 있어서 항상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학당이 강남에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는데
직장인도 많고 영화관도 많고 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어학당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곳을 구경 가거나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은 저희 한국에서 즐거움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매운 음식이 마음에 무척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매운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먹기도 했습니다. 강남에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왔고 첨단 유행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는데 저는 한국의 직장인들이 멋지게 차려입고 목에 카드키를 걸고 커피를 한 손에 들고 다니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국에서 직장인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상상하고는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이 대단하다고 느꼈던 점이 여러 개 있었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정말 신기했던 건 노래방이었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에도 노래방 기계가 있는 곳도 있지만 한국의 노래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노래방 문화는 스크린도 엄청나게 크고 갈 때마다 노래가 업데이트되어서 신나게 친구들과 어설픈 한국어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노래하는 걸 들었다면 저건 어느 나라 말로 부르는 노래지?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들과 같이 한국 노래를 부르면서 친구들과 더 친해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라면 역시 한국의 편의점입니다. 정말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간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밤에 가서 음식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밤늦게 어딘가에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밤에도 걱정 없이 밤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처음 친구들과 밤에 편의점에 가보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늦은 밤에 언제라도 편의점에 가서 음식을 살 수 있다는 한국이 대단하고 좋아졌어요. 게다가 한국 편의점에는 맛있는 게 가득했는데 한국의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배고픈 밤에 처음 먹어보고 그 충격적인 맛있는 맛이란 설명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편의점과 함께 택배는 정말 문화 충격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물건만 시키면 다음날 집 앞으로 배달을 해주다니 상상도 못해본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정직해서 기숙사 앞에 택배 상자를 놓고 가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비해 말도 안 되게 살기 좋았습니다. 정말 사람이 살기 편한 서비스들이 많아서 인도네시아에 돌아간 후에 한국이 그리웠습니다. 대중교통은 말할 것도 없이 한국이 최고입니다. 지하철이나 기차, 그리고 버스 등이 서로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여자가 혼자 안심하고 탈 수 있어서 저는 한국에 오고 나서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생활하면 할수록 한국이 좋아져서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없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잠시 어학연수를 온 저는 계속 한국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어학연수 후에 인도네시아로 돌아왔습니다. 대학으로 돌아가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저는 어떤 분야로 취업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SNS에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포스팅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잊지 않기 위해 한국어로 하는 영상도 많이 올리고 있었어요. 그런 제게 메시지가 왔는데 인도네시아의 한국어 학원에서 강사를 해줄 수 없겠냐는 내용이었어요. 요즘 저는 이런 메시지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인도네시아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전자제품이라면 LG전자와 삼성전자 같은 한국 제품이 최고였고 사극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고 자동차가 유명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K-팝과 드라마, 그리고 한국의 패션까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피부가 좋아서 아이돌 가수들이나 배우들을 보면 너무 예쁘고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을 써서 그렇다는 생각에 요즘은 한국 화장품의 인기도 대단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요즘 한국어는 인기가 엄청납니다. 제 SNS를 통해서도 개인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느냐고 메시지가 많이 옵니다. 한국어 자격증 시험을 치고 한국어 강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잘하고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를 잘하면 한국으로 가서 정착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 삼아서 한국어 학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정적인 학생들이 많아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의 보람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궁금해서 왜 한국어를 배우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으로 유학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취미로 배우거나 SNS 한국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싶어서 배우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한국어 강사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한국어 강사로 발음도 좋고 잘 가르치면 매우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서 한국어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대학교에서도 한국어 수업이 생기니까 대우도 좋고 급여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의 위상이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높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왜 한국어를 공부하냐고 절 놀렸던 친구들도 이제는 저를 부러워했어요. 저는 한국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저 자신도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배움은 남을 가르치면서 온다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강사라는 직업은 맞지 않았고 이걸 오랫동안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한국어 강사를 2년간 하면서 저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고 한국으로 유학 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돌아오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부잣집 딸이 아닌 제가 유학을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한국으로 유학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직장 일을 하면서 한국 대학의 통역대학원 입학을 준비하였습니다. 직장 일과 입학 준비가 쉽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한국에서 제 꿈을 펼칠 생각을 하며 힘을 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를 하는 건 참 쉽지 않았어요. 졸업한 대학의 교수님께 가서 추천서도 부탁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서류 준비가 다 되었을 때 한국의 대학원에 서류를 보내고 발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초조했던지 모릅니다. 드디어 한국 대학원의 합격 소식을 받고는 세상이 다 제 것이 된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그냥 합격이 아니라 장학금을 일부 지원받으면서 대학원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부모님께 이 소식을 알려드렸을 때 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시며 축하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의 꿈이었던 한국에서의 생활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요즘은 부모님과 친구들도 제가 한국어를 잘하는 게 멋지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제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라고 저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앞으로 제 앞날이 밝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이 사연을 마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주에 살고 있는 올리비아입니다. 저는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이에요. 요즘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몇 년 전에 친구인 제시카가 BTS를 좋아했는데 호주로 콘서트를 온다고 해서 흥미가 생긴 저도 같이 가게 됐어요. 그런데 콘서트에서 BTS를 보고선 저도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노래도 모두 한국어라서 내용도 알 수 없었지만 너무 멋지고 정말 멜로디도 좋았어요. 게다가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멤버들이 모두 잘생긴 정말 멋진 그룹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BTS에 대한 사랑은 최근에 한국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제시카에게 한국어를 어떻게 배워야 할지 물어봤어요. 제시카는 BTS 가사도 해석할 정도로 한국어를 꽤 잘했거든요. 그랬더니 저에게 자신이 다니는 어학원인 세종학당이라는 곳을 알려줬어요. 이곳은 세계 여러 곳에 있는 한국어를 교육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큰 캠퍼스 안에는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세종학당이 있고 중국어와 일본어를 가르쳐주는 어학원들도 자리 잡고 있었는데 요즘은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가장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방학하고 나서 친구를 쫓아서 세종학당을 다니게 되었어요. 전혀 한국어를 모르는 저는 가장 초급반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초급자도 세종 한국어 1코스와 2코스가 있었는데 저는 1코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수업을 들어갔는데 꽤 넓은 강의실에 많은 학생이 있었어요. 간단한 한국어 인사를 시작으로 기초적인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반의 학생들은 나이가 다양했지만 한국어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다들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우리 반의 선생님은 한국인이었어요. 유학을 하셔서 영어도 유창하고 한국어 교육 자격증도 가지신 분이셨어요. 저는 한국인 선생님이 한국어를 가르쳐 주신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어떤 한국어 학원은 호주인이 한국어 수업을 하기도 했는데 거기 다니다가 이곳으로 옮긴 학생들의 말에 따르면 발음이 이상한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선생님의 한국어 수업은 너무 재미있었어요. 다른 외국어를 배워본 건 처음이었는데 한국어는 말도 부드럽고 말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책에 있는 문장들을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그걸 열심히 따라했어요. 그리고 반의 학생들과 2명이나 3명씩 짝을 지어서 역할을 했어요. 식당이나 백화점 등 상황을 정해서 점원 역할과 손님 역할을 맡아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가끔은 한국 요리 시간이 있어서 불고기나 김밥 등을 직접 배웠어요. 친구 제시카와 함께 이런 건 빠지지 않고 참여했는데 한국 음식들은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어 수업을 듣는 친구들끼리 한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여주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이때 처음 봤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상류층과 하류층의 대조를 통해 빈부격차와 계급이라는 소재를 이런 식으로 비판할 수 있다니 너무 멋진 영화였습니다. 한국 영화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놀라운 감정으로 영화를 봤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 영화는 여러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정말 상을 받을 만한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든 봉준호 감독님의 다른 영화들도 찾아서 봤는데 저는 영화 배우가 아닌 감독이 좋아서 영화를 계속 보는 건 처음이었지만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어학원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수업들도 많이 있었어요. 저희 반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가야금이라는 한국 악기를 연주해 주시기도 했어요. 저는 한국 악기를 처음 봤는데 너무 아름답고 우아한 선율을 내는 악기였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친절하고 열정적으로 한국어 수업을 해주는 분인데 이런 재능도 있으시다니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렇게 한국어 학당의 수업은 즐거웠어요. 하지만 이런 즐거운 시간도 곧 끝나버렸습니다. 상급반으로 올라가려면 반배치고사를 쳐야 했기 때문이에요. 시험은 필기시험 후에 선생님과 1대1로 말하기 시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어요.
한국어를 잘하고 싶었기 때문에 꼭 상급반에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기초반에서부터 시험에 떨어지면 부끄러울 것 같기도 했고 같이 공부하면서 친해진 친구들과 함께 못 올라가면 싫을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도 필기시험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문장의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를 4개의 예시 중에 고르는 것이라서 배운 것만 꼼꼼하게 복습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대화하는 말하기 시험은 무척 긴장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조금 더듬거리면서 BTS 영상을 보는 게 취미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선생님이 자신도 팬이라고 웃으셨어요. 그리고 2가지 질문을 더 하셨고 저는 열심히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열심히 했다면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 칭찬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같은 반 친구인 그레이스가 제게 다가와서 어땠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결과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했고 그레이스는 상급반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서 우리는 함께 기뻐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2주 동안 어학원은 방학을 했어요. 선생님과 반 친구들은 즐거운 방학을 보내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조금 더 기다리자 중급반 시험이 끝난 제시카도 나왔어요. 제시카와 저 그리고 그레이스는 시험이 끝난 걸 축하하면서 한식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호주에서도 유명한 한식 식당이었는데 한국에서 이민 오신 한국분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와 그레이스는 언제나 좋아하는 돌솥 비빔밥을 시켰고 제시카는 순두부찌개를 시켰습니다. 요즘은 한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많은 호주 사람들이 식당을 찾았어요. 주문한 메뉴가 나오자 우리는 능숙하게 밥과 채소, 고기를 고추장을 넣고 섞었어요. 제시카는 순두부찌개에 들어있는 만두가 정말 맛있다면서 좋아했습니다. 식사하면서 그레이스가 얼마 전에 코카콜라에서 한류 팬들을 위해서 한글로 로고를 넣고 특이한 콜라를 낸 거 봤냐고 말했어요. 저는 영상으로 보긴 했는데 가는 곳마다 매진이라서 살 수가 없다고 투덜거렸죠. 이 제품은 기존 빨간색의 콜라가 아니라 보라색 위에 다양한 색들이 섞여 있는 디자인의 콜라였어요. 게다가 어떤 특별한 맛을 첨가해서 한류의 맛을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대체 그 한류의 맛은 어떤 맛인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137년 역사상 처음으로 코카콜라가 다른 나라 글자를 넣어서 낸 한정판이라서 밤새워서 마트 앞에 줄을 선 사람들만이 한류 콜라를 살 수 있었다고 해요. 게다가 너무 인기 있어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두 판매가 되었고 저는 구경도 할 수 없었어요. 그걸 산 사람들이 올린 영상을 보면 의외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BTS 팬으로서 한글이 들어간 이 콜라를 살 수 없어서 슬펐습니다. 제시카는 예전에 BTS 얼굴이 들어간 콜라가 나온 적도 있다고 이야기했고 BTS 모두 한국 군대에 가서 당분간 볼 수 없어 너무 슬프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레이스가 갑자기 한국을 여행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신이 방학 때 한국을 가보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비행기표를 검색했는데 가격이 싼 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핸드폰 어플로 가격을 보다가 정말 싼 비행기표가 있어서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한국을 여행 가게 되었어요. 무척 멀리 있는 나라를 이렇게 계획도 없이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드디어 긴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3명이서 같이 비행기를 타고 오지 않았으면 비행이 너무 지루했을 텐데 잘 맞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도착한 인천공항은 보자마자 눈이 동그래질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직접 경험한 한국의 인천공항은 너무 멋졌습니다. 우리 3명은 공항을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의 숙소는 숙소 근처까지 가는 공항버스가 있어서 공항버스를 타러 갔는데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버스표를 끊으러 갔는데 무인주문기로 버스표를 끊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무인주문기 옆에는 저 같은 외국인을 도와주는 분이 있어서 표를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버스 대기실도 넓고 깨끗해서 쾌적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었고 전광판에 버스가 들어오는 것까지 모두 표시가 되어 있어서 너무 편리했어요. 공항버스는 일반 버스랑 다르게 의자며 내부가 무척 고급스러웠어요. 게다가 놀랍게도 버스 안에서 무료로 와이파이가 되었어요. 그레이스가 먼저 그걸 발견하고는 한국은 버스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있다고 놀라워하길래 저도 핸드폰을 봤는데 정말 무료 와이파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의자 옆에는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코드를 꽂을 수 있는 곳도 있었어요. 제시카는 한국이 너무 멋지다면서 감탄하였습니다. 호주에서는 스타벅스 같은 큰 카페가 아니면 무료 와이파이라는 게 없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는데 한강과 그 주변으로 엄청나게 높은 고층 빌딩들이 멋진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무사히 공항버스를 타고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우리는 서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가서 가게 된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경복궁이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전통과 역사가 숨쉬는 곳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경복궁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는 미리 알아본 한복 대여점으로 갔습니다. BTS가 새해 한복을 입고 인사를 해주는 영상을 본 적이 있기는 했지만 직접 보는 한복은 훨씬 멋졌습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색깔의 한복들을 고르고선 갈아입고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그 웅장함에 압도당했습니다. 한국의 과거 왕과 왕비가 살았던 궁전으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이드 투어에 참여하여 궁궐의 역사와 건축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경회로의 아름다움은 우리 모두를 매료시켰어요. 한복을 입은 것이 즐거워서 이곳저곳에서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3명이 같이 사진을 남기고 싶어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저희 모습을 보자 어떤 한국 여자분이 찍어주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저희가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지 알아챈 건지 놀랐고 너무 친절한 한국 사람을 만나서 기뻤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 사람에게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여성분은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주었습니다. 경복궁을 둘러본 후 우리는 한복을 대여점에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북촌 한옥 마을로 향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정말 놀라운 점이라면 거리가 너무 깨끗했습니다. 호주는 관광객도 많이 오는 도시였지만 깨끗한 곳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깨끗함이 너무 부러웠어요. 북촌은 전통적인 한옥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골목골목을 걸으며 한국의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옥으로 된 카페에 들러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한옥에서의 생활을 상상해 볼 수 있었고 많이 걸어서 쉴 수 있어 좋았습니다. 북촌에는 작은 공방들과 가게들이 골목에 많이 있었는데 너무 예쁜 열쇠고리나 작은 인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경하고 있자 점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중에 한국어를 가장 잘하는 제시카가 그걸 영어로 우리에게 통역해 줬어요. 저는 제시카의 한국어 실력이 너무 부러웠고 우리는 행복해하면서 예쁜 기념품들을 샀습니다. 저녁은 인사동에 있는 맛집으로 가서 매콤한 떡볶이와 김밥을 먹기로 했어요. 메뉴를 주문 후에 기대감에 부풀어서 우리는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올리비아 떡볶이의 색깔은 말 그대로 빨간색이었는데 우리는 그 색깔을 보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젓가락으로 잡고 먹었는데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어요. 매콤한 양념에 떡이 더해지니 이건 뭐라고 할 수 없이 맛있었습니다. 호주에서도 떡볶이를 먹어본 적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굉장히 매웠습니다. 그레이스는 떡볶이를 먹다가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김밥을 같이 먹자 매운맛이 덜해졌고 김밥도 너무 맛있어서 한국에서 먹는 한국 요리를 즐겼습니다. 즐겁게 한국을 여행하다 보니 어느새 많이 어두워졌어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시간이 늦은 줄 몰랐는데 너무 어두워져서 서둘러 숙소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호주에서는 밤늦게 여자들이 돌아다니는 건 너무 위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은 밤인데도 거리에서는 상점들과 식당들이 하고 있었고 여성들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다들 아무렇지 않게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선 한국은 여성이 여행하기 안전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심한 마음으로 숙소로 돌아가다가 편의점에 들러서 음료수와 물을 샀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 BTS 사진이 있는 껌을 파는 거예요. 저는 보자마자 기뻐하면서 바로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은 정말 다양한 것들이 팔고 있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비닐팩에 음료를 팔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의 영상에서 꼭 편의점을 들리면 얼음이 든 컵과 비닐팩 음료를 사서 마시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 사람은 각자 마음에 드는 음료와 얼음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컵을 사서 숙소로 갔어요. 숙소에서 컵 안에 음료를 부어서 오늘의 즐거웠던 여행을 이야기하면서 마셨어요. 갑작스럽게 오게 되었지만 한국 여행은 생각 이상으로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 날은 버스를 타고 한강공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을 갔는데 상단의 모니터에서는 언제 버스가 오는지 모두 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의자에는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곳까지 있었고 의자는 따뜻하기까지 했습니다. 미래 어느 시간에 잘못 온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깨끗하고 멋졌습니다. 한국은 안전하고 치안도 좋은데 기술력까지 대단했어요. 한강공원에는 곳곳에 산책로가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즐겁게 걷고 있었어요. 호주는 공원이나 도로에 쓰레기도 많고 개똥도 많아서 공원을 걸을 때는 조심해야 했는데 한국은 그걸 걱정하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나와서 산책하는 모습은 굉장히 화목해 보여서 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셨는지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빠르게 걷는 모습도 좋았어요. 저희는 즐겁게 한강공원을 산책하다가 갑자기 그레이스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공원의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다니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호주에서는 공중 화장실은 돈을 주고 들어가야 했는데 우리가 동전이 없어서 편의점 같은 데 가서 바꿔와야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중 화장실은 놀랍게도 공짜였어요. 이렇게 깨끗한 공중 화장실은 처음이었고 깨진 곳이 하나도 없고 조명도 환하고 무려 공중 화장실에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청결하다는 것은 물론이었고 함께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비누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고 나서 바람으로 손을 말릴 수 있도록 기계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정말 놀라서 한국의 화장실을 구경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진짜 복지 강국 같아 보였어요. 세계 어딜 가도 이렇게 깨끗하고 잘 유지된 공중화장실이 무료이기까지 한 곳은 없거든요. 그 후로 며칠 동안 멋진 한국을 잘 여행한 후에 호주로 돌아갔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면서 한국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자가 혼자 여행해도 안전할 것 같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거예요. 한국이란 나라의 놀라운 치안과 안전이 참 부러웠습니다. 다음에 한국을 여행 올 때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말로 한국 사람들과 대화도 해보고 싶습니다. 어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저희 한국에서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올리비아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류의 영향으로 많은 외국인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우수성 때문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 매력에 빠지는 외국인들도 많다고 합니다. 얼마 전 코카콜라에서 100년이 넘는 역사상 처음으로 한글을 로고에 사용한 한정판 콜라를 출시했는데 이것도 한류의 영향이겠죠? 올리비아 씨도 이렇게 안전하고 깨끗한 한국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고 한국 여행을 즐겁게 하고 돌아갔다는 행복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